자, 다음은요.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 대회 고등부 결승전 경기인데요. 고등부 결승전 참가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나드 팀의 제시원 김다나 학생, 그리고 투명 버블 팀이 준비하고 있죠. 이소루 최은영 학생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입니다. 고등부만 해도 이제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론 진행에 노혜균 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고등부 토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등부 토론 주제 발표와 찬성, 반대, 입장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입장 결정에는 심사위원이신 조대근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무대 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대근입니다. 참석하신 우리 부모님들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 중등부 학생들 너무 잘했는데 고등부도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고등부는 주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고등부 결승전 토론 주제는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필터 버블 등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라고 했더니, 우리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어머니 아버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필터 버블 같은 이제 용어를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다가 뉴스 보시다가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떠오르더라. 그래서 내가 자꾸 보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나는 점점 그 기업들이 만들어놓은 알고리즘 속에 빠져들어가는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필터 버블인데, 우리 친구들이 찬반을 두고 굉장히 격렬하게 토론해 줄 걸로 기대합니다. 그 알고리즘은, AI 알고리즘은 사용자들한테 매우 편리하고 맞춤화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제공하긴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다양한 정보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사회적 합의 형성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의상 제 옆에 있는 팀이 모나드죠? 예, 그럼 제가 모나드 기준으로 뽑아서 찬반을 결정하겠습니다. 모나드가 찬성입니다. 네, 모나드 팀이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투명 버블 팀은 반대입니다.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무대 아래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입장이 정해졌으므로 본격적으로 토론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모두 발언, 교차 질문, 반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며 각 발언 사이에 작전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각 발언 시간은 2분이며 2분이 지나면 발언이 종료됩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들께서는 무대 및 모니터 속 타이머를 보고 시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집 첫 번째 토론자부터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오늘 기업 자율 규제가 필요한 실패한 현 상황에서 AI 편향성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책임의 공백을 해결할 효과적인 수단은 정부의 규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첫째, 기업은 알고리즘 편향을 방지할 의무보다는 수익 동기에 따라서 움직여왔습니다. 대표 사례로 페이스북 전 직원의 내부 고발은 페이스북이 사용자 참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노와 혐오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우선 배치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했고, 경영진은 그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 확산과 또 사회 분열을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은
여성 인력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평형을 내재했고 기업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를 폐기했습니다. 이들은 기업 스스로는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통제할 동기도 또 의무도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둘째, 알고리즘이 채용, 금융 등 중대한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지금 편향성은 곧 차별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왜 탈락했는지, 왜 특정 정보에만 노출되는지 알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자율성과 판단 능력이 침해되지 않을 인지적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런 디지털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는 알고리즘 설명물과 정보 통제권을 법제화하고 또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핵심 주체입니다. 셋째로 정부 규제는 책임의 공백을 메우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정부 개입은 이미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에 입증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등 여러 가지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라는 큰 과징금을 매기는 법들을 제정하였고 미국의 고용기준위원회는 기존 법을 근거로 차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규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는 그저 혼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전문 기업과 단체와 협업하여 더 유연하고 기술 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대팀 첫 번째 토론자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투명버블 팀은 AI 알고리즘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입니다. 정부가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검증하려면 기업의 내부 기술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OECD는 2023년 알고리즘의 컴피티션 보고서에서 과도한 알고리즘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면 기술 감시가 권력 남용이나 정보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개입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가 공공정책, 사법 판단, 복지 배분 등 사회 전반에 사용될수록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과의 책임을 누가 지는가라는 질문은 더 중요해집니다. 2024년 보고된 미국 상무부 산하 NTIA의 공식 보고서에서 이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AI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개인,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로 떠넘길 수 있다. 즉, 문제 발생 시 어느 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정부 개입은 오히려 책임의 파편화를 일으키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필터 버블의 원인 중 하나인 건 사실이지만 규제로 막는 것보다 기술을 발전시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필터 버블의 본질 차원에서 엘리 프레이저가 처음 제시한 필터 버블 개념은 사용자 맞춤화가 정보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는 우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구글 뉴스 연구에서 개인화가 콘텐츠 다양성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전형적인 필터 버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거의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맞춤형 정보 제공 규제는 필터 버블의 본질적 해결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규제하는 건 기술 유출과 사회적 혼란 등 역효과를 낳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차 질문 전 작전회의 시간을 각 자리에서 2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대팀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 질문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찬성팀 첫 번째 토론자만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교차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주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알고리즘은 사회 분열을 야기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편향성은 차별과 인권 침해이다라고 발언한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정부의 개입은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알고리즘이 사회 분열을 야기한다. 일단 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뭐냐, 규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왜냐하면 단기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제 절차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혁신보다 규제 대응에 자원을 쏟게 됩니다. 결국 장기 성장조차 억제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내용에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규제는 저희가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그 기업들이 확실하게 이 부분은 해도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또 이 부분에서 더욱더 큰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면 효과적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과연 정부의 개입이 감독에서 끝나게 될까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이 점점 심해질수록 점점 감시로 인해서 권력의 도구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그 마지막 발언에서 말했듯이 정부의 규제가 꼭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직접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끝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문 기업이나 또는 단체와 협업하면서 이 단체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이런 정부 규제가 꼭 나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 질문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반대팀 첫 번째 토론자만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교차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장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제가 오히려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제를 막기보다는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는 쪽이 더 낫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핵심 기술 유출에 관하여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XAI라는 기술을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알고 있진 않습니다. 네, XAI를 통해서 기업의 핵심 기술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따가 반론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책임 주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책임 주체는 기업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편중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 국가가 규제를 한다면 이를 좀 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오히려 더 불분명해집니다. NTI의 공식 보고서에서도 정부가 알고리즘 설계나 결과에 개입할 경우 사고가 일어날 시 책임 주체가 기업과 정부 간에 분산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정부가 개입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결과에 책임을 지는가가 모호해집니다. 이는 신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낳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론 전 작전회의 시간 2분 동안 각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전회의 시간 2분 시작하겠습니다.
작전회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론이 있겠습니다. 찬성제 첫 번째 토론자부터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XAI에 대해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XAI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밝히는 AI로서 이를 통해서 규제를 시도한다면 꼭 인공지능 기술의 인공기술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이 방식을 규제함으로써 저희는 더욱 이 사고 과정 자체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말했던 정부 규제가 혁신을 정한다 같은 내용은 정부 규제를 가드레일 같은 이런 규제를 통해서 더욱더 혁신을 활발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서 말했던 유럽의 AI 액트 같은 규제는 책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잉 개입 없이 책임을 표적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있습니다. 현재 AI는 데이터가 있고 또 모델도 있고 또 사용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또 사용하고 또 이 사용 결과로 따라서 AI 출력물이 나옵니다. 이런 출력물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의 AI 상황은 누군가 한 측이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강제적인 규제를 활용하여 더욱더 중립적으로 이 책임의 주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을 때 어떤 기업에서는 나는 기술만 정하고 있다. 또 배포자는 나는 그냥 이거 사용했을 뿐이다. 같은 말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책임 떠넘기의 구조가 아니라 단계별로 국가가 주도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은 저에게 훨씬 더 확실한 책임의 주체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 첫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은 기업들은 수익 동기에 따라서 기업 스스로 알고리즘을 통제할 이유가 없다고 모두 발언과 교차조사에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에서도 다양성 강화 지표를 반영하여 의도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노출시켜 수익을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즉 기업이 스스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려는 시장 동기가 이미 존재합니다. 또한 정부 간섭이 효과적이게 작용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정부의 개입이 감독 자체에서 멈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공공감시용 AI가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5년 Journal of Democracy에 실린 How Autocrats Weaponize AI에 따르면 AI가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 체제의 무기가 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 인공지능은 이미 실시간 안면인식 감시, 반정부 시위자 추적과 여론 통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수록 권한 남용과 정보 감시의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입법과 규제는 구조적으로 시간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런 괴리를 붉은 여왕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정책이 시행될 때는 이미 현실과 맞지 않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규제의 의도와 실제 효과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정책 신뢰도는 낮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전 작전회의 시간을 각 자리에서 2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반대팀부터 진행됩니다. 반대팀 두 번째 토론자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투명버블팀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감시의 위험, 무력한 해결책, 책임의 공백, 기술의 유출, 그리고 본질 해결 문제가 공존합니다. AI는 시민의 자유와 창의성을 확장해야 할 기술이지 권력이 통제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AI 그 자체가 아니라 그 AI를 누가 통제하느냐입니다. 정부가 AI의 알고리즘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기술은 국민의 것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규제의 이름 아래에서 창의는 위축되고 책임은 흐려지며 통제는 엄격해집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nnovation is saying no to a thousand things. 이 말의 뜻은 혁신이란 수많은 간섭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AI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늘어날수록 그 1000가지의 간섭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진정한 발전과 해결은 통제 속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더 많은 규제를 세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자유를 지켜내느냐. 기술의 문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AI는 정부가 통제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자유로운 혁신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I 알고리즘의 편향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 규제가 효과적이다라는 논제에 찬성 측입니다. 저희 측은 기업의 자율 규제는 실패했다. 알고리즘은 인권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정부의 규제는 책임 명확화, 기술 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이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정부의 법적 강제력만이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상대 측의 첫 번째 주장은 기업의 핵심 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XAI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세 번째 주장처럼 표적 책임을 통하여 각 단계별로 1차 책임을 고정하는 구조를 통해 다음 주체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책임이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명확히 쌓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측은 수익 동기를 오히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수익 동기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넷플릭스의 사례를 들어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좋은 사례가 아니라 반대 사례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를 하고요. 또한 정부가 오히려 정부가 감독 자체에서 멈출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외부 기업이나 여러 가지 규제 방식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AI가 현재 사회의 운전대를 잡은 상황입니다. 이제 국가는 브레이크이자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자율은 이미 실패했고 강제성은 실제 효과를 냈습니다. 난간 없는 다리는 멀리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 규제로 권리와 기술이 함께 안전하도록 전진하는 사회를 꿈꾸며 이상으로 찬성 측 결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등부 두 팀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고등부 결승전 토론 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두 팀은 무대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